네, 안녕하세요. 제1강 중독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코끼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거실에 커다란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건 왜 들어왔지? 문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창으로도 내보낼 수가 없고요. 코끼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끼리를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 코끼리 없다. 우리 집에 코끼리 없다. 코끼리를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코끼리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근데 큰일이 납니다. 코끼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 등이 천장에 닿아서 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보낼 수는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코끼리가 날 밟아버릴 것 같아요. 날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범죄, 보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같은 문제, 그리고 중독의 문제는 언제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없애고 싶어도 쉽게 없앨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중독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전 속에 있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숭이 사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라는 놈을 잡을 때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에 맛있는 견과류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호리병을 나무에 묶어둔 채 사냥꾼은 멀리서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땅콩 몇 개를 던져놓으면 원숭이라는 녀석이 길바닥에 떨어진 땅콩을 주워 먹다가 발견합니다. 입구가 좁은 호리병. 저 안에 맛있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입구가 좁아서 원숭이라는 놈이 손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욕심껏 견과류를 꽉 움켜줍니다. 들어갈 때는 억지로 들어갔는데 꽉 움켜쥐고 나니까 이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습성 중에 하나가 한 번 잡으면 잘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못 잡아요. 호리병 속에 들어간 이 주먹이 나오질 않으니까 원숭이가 소리를 칩니다. 꽥꽥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멀리서 사냥꾼이 달려옵니다.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내게 달려오는데 나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중독은 이런 집착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도 이게 해로운 줄 알아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고요. 가족이 날 떠날지도 몰라. 그런데도 이걸 쥐고 있는 행동. 이 집착이 중독 행동의 한 가지 모습이다. 이게 고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는 탈무드에서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40일간의 대홍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그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노아라는 사람이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도 태우고 동물도 태우고 나무나 여러 가지 씨앗들도 가지고 그 배를 탑니다. 40일간 비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 노아는 사람들과 동물들도 풀어주고요. 이제 새로운 땅에 씨앗도 심고 나무도 심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악마가 옆을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데?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있다.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즙을 내서 먹으면 기분이 끝내주게 좋아진다. 이 말을 듣고 악마가 그 포도나무 밑에 4가지 동물의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양, 사자, 돼지, 원숭이 피를 뿌렸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포도로 빚은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집니다. 네 하면서 아무하고나 친구하려고 하고 사교성이 좋아집니다. 조금 더 마시면 지가 사자인 줄 알아요. 내가 낸대!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싸우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마시면 돼지처럼 취해집니다. 욱 해가서 오바이트도 하고요. 쫄딱 미끄러지기도 하고 좀 심지어는 아무 곳에나 소변을 보기도 하고 발치에 소변을 싸기도 합니다.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재주를 놓습니다. 밤새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혼자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이 술이 뇌를 마취시켜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동물적 본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고전 속에는 몇 가지 사자성어들이 나오는데요. 묵자비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묵자라는 선생님이 물들이는 것을 슬퍼하셨다. 슬플 비 물들여. 어느 날 묵자라는 선생님이 길을 가십니다. 이때 하얀 실장수가 영주씨를 파란 물감에 담그니까 파란 실이 됩니다. 빨간 물감에 담그니까 빨간 실이 됩니다. 그걸 보고 슬퍼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본성은 영주실인데 파란 물감을 들이니 더 이상 영주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파란 물감, 파란 실이다. 빨간 물감에 물들으니 더 이상 영주실이 아니고 빨간 실이 되어버렸다. 중독은 이처럼 본성을 잃어버리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본성이 있는데 이제 무언가에 물들어지면 나는 그 물들여짐에 그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염이라는 가르침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동자승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바람에 종이가 휘날리는 걸 보셨는데 동자승이 쫓아가자 탁 잡자 말자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종이에서 향내가 나네요. 또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 동자승이 바닥에 흩날려 있는 새끼줄을 보고는 탁 잡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쌌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새끼줄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네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이거하고 똑같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이 생선을 쌌던 새끼줄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가 어떤 것에 습관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가 풍길 수도 있다. 중독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임을 고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박자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주대토라고 하는데요. 그릇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간 옆에 나무 그릇터기에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막 달려오더니 쿵 하고 박치기를 하고 죽어버렸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횡재 맞은 거예요. 오, 이게 괜찮은데 토끼를 가서 이제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다음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토끼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농사를 접고 그 그릇터기 앞에서 토끼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거든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토끼는 오지 않고 농부가 갈던 그 밭은 황무지가 되어 요행을 바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 오늘날 도박 중독자에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 로메슈제라는 딱정벌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메슈제라는 단어는 원래 이 베르베르가 만든 등장인물인데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독사를 시켰던 암살력 로메슈사를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로메슈제 딱정벌레는 등에 단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등에서 단물이 나오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얘가 개미를 잡아먹으러 개미구리에 쓱 들어가면 원래는 병정개미가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딱정벌레가 오면 막고 싸우고 지켜야 되는데 그 감로에 딱정벌레 등에서 나오는 그 단물에 취해버립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뭘 하죠? 딱정벌레 뒤에 붙어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딱정벌레를 따라가니까 딱정벌레는 개미굴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여왕개미를 잡아먹고 알들을 모두 집어먹고는 수많은 일개미, 수많은 병정개미들이 자기 뒤를 따라오게 해서 굴 밖으로 나옵니다. 굴 밖에는 누가 있을까요? 수많은 로메슈제 딱정벌레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중독은 이런 겁니다. 뭔가에 달콤함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의무, 책임감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중독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로메슈제 딱정벌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독이 뭘까? 중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ntoxication,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으로서 이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한가운데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독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거든요. 몸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 독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이제 인톡시케이션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독극물 중독, 포이즈닝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 같은 걸 잘못 먹으면 중금속 오염, 중금속 중독이 됩니다. 의약물, 농약, 중금속 이런 것들이 중독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날의 중독은 어딕션을 이야기합니다. 어딕션은 물질이나 행동의 습관적인 심리적, 생리적인 의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한테 해롭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럼에도 자꾸 하게 되는 습관을 우리가 어딕션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만큼 술이 해로운 걸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박 중독자처럼 도박에서 돈 딸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거기에 집착합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절도 안 되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어딕션이라고 합니다. 술, 담배, 카페인, 마약, 흡입제, 쇼핑 등등 모든 것이 어딕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어딕션의 어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독자를 영어로 쓰면 어딕트입니다. 이 어딕트의 어원은 라틴어 아디체레에서 왔는데요. 고대 로마 법정에 감금된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중독자는 욕구에 집착하면서 노예 상태로 빠진 사람을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중독이라는 용어 외에도 의존이나 남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의존, 남용 다 중독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집착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 아타슈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까 원숭이 사냥 배우셨잖아요. 그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집착. 이 집착이 중독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또는 습관이 돼서 물질에 중독되는 게 있습니다. 술, 마약, 니코틴, 카페인 같은 약물이 물질 중독의 대표적이라면 행동이 중독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물질 중독은 물질을 몸에 우리가 몸 안에 집어넣어서 결과로서 중독되는 거라면 행위 중독은 그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사실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정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위 중독의 종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독이 되고요. 일 중독, 돈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 중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과 같은 5가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중독 문제를 공부해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살다 보면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에 또 중독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동의존, 가족병 이런 개념으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 중독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되는구나. 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독이 되고 나면 자꾸 하고 싶어요. 문제를 자꾸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독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어요. 치료가 잘 안 돼요. 심지어는 한 번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조절이 안 되고요. 중독 행동을 감추려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특히 행위 중독이 심합니다.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진단 도구 안에는 꼭 저게 들어가요. 거짓말한다.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게임해놓고 엄마한테 나 오늘 게임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박에서 등록금이면 다 날려버렸는데 나 그런 거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착합니다. 자꾸 그것만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진행성 질병이라고 해요. 술 한 잔 먹으면 2잔 되고요. 게임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도박하는 액수가 더 커져요. 내성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스트레스 쌓이는 게 다 이것 때문에 안 하면 또 힘들어. 그걸 분단 증상이라고. 우리 한 번씩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위 중독은 아직 질병 개념이 부족해요. 게임이 질병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물질 중독은 질병 개념으로 수용하기 쉬워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마약 중독, 심지어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도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질병 개념을 수용을 잘합니다. 근데 게임 안 한다고 해서, 게임 많이 했다고 해서 몸이 지금 당장 충난 게 없어. 도박을 했다고 해서 몸에 뭐 지금 뭐 심각한 게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병인지 잘 몰라요. 신체적인 건 물질 중독에서 잘 나타나는데 행위 중독 거의 없어요. 한꺼번에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거, 게임이나 뭐 이런 행위 중독들은 일시적으로만 해요. 상황적으로만 해요. 집착할 때. 근데 물질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술꾼은 그게 있어요. 주량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술 마시면 자기가 주량 찰 때까지 계속 마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분단 증상도 쉽게 느껴요. 행위 중독도 심리적인 분단 증상이 있지만 신체적인 건 잘 없어요. 고양감이 뭐냐면 영어로는 유포리아라고 그러는데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쾌락감이에요. 행위 중독은 되게 심리적인 거라면 물질 중독은 이게 몸이 알아요. 벌써. 그래서 진짜 술꾼들, 여러분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특히 여러분 중에 아침 담배 피는 사람, 일어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몸이 알아. 안 필 때하고 안 필 때하고. 예방기 치료에 있어서는 물질 중독은 20, 30년 전부터 지역사회 병원이나 상담기관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위 중독은 아직 별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치료 자원이 좀 부족해요. 진행 추이를 보면 물질 중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평균 중독에 빠지는데 10년이 더 걸려요. 근데 행위 중독은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한번 행위 중독에 빠지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완전히 끊어야 될까요? 적당히 조절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정책에서 다시 또 배울 건데요. 완전히 그럼 끊어야 되나? 아니면 적당히 줄여가면서 하면 되나? 심각한 걸수록 완전히 끊어야 돼. 그거한테 답이 없어요.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워크홀릭,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걸 안 하면 21세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수업을 듣기 참 힘들어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조절 가능하게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들은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인 방향은 심각한 것은 완전히 중단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조절 가능한 것은 조절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에서의 주안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 C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중독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 알파벳의 첫 글자 C를 따가지고 3C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중독은 강박적인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요. 세 번째,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하게 되는 행동이 중독의 3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중독은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걸 자꾸 반복한다는 뜻인데요. 강박증은 강박적 사고, 그리고 강박적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강박적 사고는 불안한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한 그런 생각을 강박적 사고라고 해요. 뭘 두고 왔나? 확인을 자꾸 해야 돼.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뭐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강박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중독하고 연결해 보면요. 금요일 밤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불금이야. 근데 오늘 내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할 약속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죠.
오늘이 갈 것 같아. 오늘 나는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야.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전화하는 거죠. 여기저기. 오늘 불금인데 하면서. 이게 뭐예요? 강박적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강박사고가 강박행동으로 가요. 대개 이런 강박사고가 강박행동으로 가는 건 뭐냐면 뭔가 과거에 충동적인 행동이 강박성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마셔서 기분 좋은 게 있었어. 기분 좋은 보상을 받았죠. 충동성이 회복이 됐어. 근데 나중에는 이 충동성이 안 하면 괴로운 게 돼요. 불안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강박적인 행동으로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행동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복합니다. 뭘?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점점 그래서 술이 세지고요.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도박하는 판이 커져요. 왜? 점점 많이 합니다. 그 결과는 뭔데? 자꾸 생각이 나. 아까 강박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결국 이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나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다고 생각나요. 우리는 등산 갈 때 뭐 챙겨요? 등산화, 등산복, 모자, 카메라 이런 거 챙깁니다. 그죠? 핸드폰. 술꾼은 뭐 챙길까요? 술꾼은 정상에 올라가서 마실 정상주, 내려올 때 마시는 하산주, 내려와서 이 석양 보면서 마시는 석양주, 술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회 먹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회 마시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중독자는 무슨 생각할까요? 안주네? 좋은 술 없나? 고기만 봤다 그러면 걸 다 안주로 생각해요. 그거하고 밥 먹는 건 생각도 못해요. 뭔가 달라지죠. 안 하면 힘들어져. 뭐? 금단중생. 중독 행동 자체가 자신에게 습관이 되고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게 뭐다? 따라하세요. 강박적 사용. 강박적 사용이 중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중독의 두 번째 특징. 컨트롤이 안 돼. 조절 능력이 그렇지. 나 이거 그만둬야지.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맨날 다짐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항상 술을 깨면 거짓말을 해요. 다시는 안 마시겠다. 술 취하면 그 거짓말이 어디 가고 없어. 도박 중독자들은 숨 쉴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왜? 내가 지금 도박빚이 많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나한테 돈 안 빌려줄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 그 거짓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도박을 하면 내 손모가지라도 자르겠다. 손모가지 잘라도 도박을 해요. 딱 한 잔만. 엄마 이거 한 게임만 더 할게. 5분만 더 할게. 1분만 더 할게. 이게 뭐냐면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앞서 반복적인 행동이 강박적 사용이 조절 능력 상실과 연결돼요. 세 번째, 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자꾸 반복합니다. 알아, 본인이. 술꾼은 술 먹으면 몸에 간에도 안 좋고 당뇨도 생기고 뭔가 질병이 온다는 걸 술꾼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도 중단을 못해요. 도박꾼은 자기가 도박 때문에 폐가 망신했고 가난해졌고 직업도 잃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못하는 거지. 이들은 중독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포기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팝니다. 즐거움과 여가, 삶의 의미를 중독 행동과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가운데대 앞에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도박 중독자가 저한테 다가오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 이런 데 오면 큰일 난다고. 여기서 돈 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 해주면은 입장하려고 입장권 살려고 줄 서있더라고요.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대. 중독자는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알지만 그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한번 같이 기억해볼까요? 중독의 상실, 강박적인 사용, 조절 능력의 상실, 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중독의 세 가지 있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